안녕하세요. 항상 법인만 생각하고 사는 미국 법무사 법인사부자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영상 준비하고 좀 오랫동안 이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 온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다가 미뤄졌던 일도 많고, 그다음 미국에 와서 또 현지 상황도 좀 보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 이런 관련된 일도 많이 변했지만, 또 이후에 이제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같이 협력하고 있는 회계사분들도 좀 만나서 이쪽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변화된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직원들도 한번 만나서 또 얘기도 나눠볼 겸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미국 방문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미국 입국하고 뭐 이러는 거는 전혀 뭐 이전과 다를 건 없고요. 뭐 특별하게 뭐 온도를 잰다던가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체크업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미국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캘리포니아는 아직까지 이제 자가격리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필요한 것들도 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 여기가 좀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곳들은 이제 문을 닫고 다 투고만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라 어디 가든지 좀 조심하고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저번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뭐 소개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미국 법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지에 대한 간략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 이제 말씀드리는 시작인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장 관심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잖아요. 처음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에 가장 먼저 이제 알아보시고 또 아시면 좋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미국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는 과연 어떤 형태의 법인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법인들의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보면은 사업의 형태를 개인 사업자, 뭐 일반 과세, 뭐 일반 사업자로 할지, 개인 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지, 이런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좀 적고 사업 초기에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로 일을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직원도 많아지시고 매출도 많아지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야 될 세금도 많아지시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국도 동일합니다. 미국도 개인 사업자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 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결정 사항이겠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법인에 대한 부분들, 법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또 이제 법인 설립 전문가고, 하지만 미국에는 또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나눈다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결정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도 개인이 혼자 져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김종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카운티 정부에 이제 내 상호명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뭐 내 이름 김종나로 영업을 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종나 뭐 법무사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 상호명을 쓴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시가 아니라 카운티, 시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그런 정부의
내 상호명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상호명 등록은 뭐 DBA, Doing Business As라고도 하고 Fictitious Name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느 뭐 주에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Assumed Name이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상호명을 내 개인이 아닌 상호명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이런 상호명으로 영업을 할 겁니다라는 거를 카운티 정부에 등록을 해서 허가증,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이제 그 이름, 그 상호명으로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영업 활동을 해도 이제 합법적인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제 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법인 형태로 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사업자로 하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게 편하게 내가 바로 결정도 하고 뭐 특별히 법인 설립이라는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카운티에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편한 절차일 수 있지만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내 개인적인 그런 연대보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분들은 그 법인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형태로 하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법인에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그 리미티드 레이어빌리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의 법인은 한국의 개인 사업자처럼 등록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법인 설립 후에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의무들이 있고 보관해야 하고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그 내 개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부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법인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인 형태들의 장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는 어떤 법인의 형태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코퍼레이션과 LLC라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두 가지 형태. 이 형태가 거의 미국 법인의 95% 이상은 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일반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법인은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법인인데 일반 회사인데 일반 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라핏 컴퍼니가 있고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동창회 아니면 협회 이런 공공단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non-profit corporation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들 이 중에서도 그냥 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profit corporation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회사가 있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커퍼레이션이 있고 이제 LLC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회사 중에 어떤 성격이 서로 간에 다르고 그다음에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나한테 맞는 형태가 어떤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은 일반 이제 프로핏 코퍼레이션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회사 등기를 법인 설립 등기를 내고 이제 혼자라고 그러면 혼자 이제 100% 주주가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100% 출자를 하고 이제 출자라는 부분은
뭐 일부를 출자해도 100% 주주가 될 수 있고 뭐 100만 불을 출자해도 100% 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는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주정부의 이제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나 모든 주는 이제 Secretary of State라는 그 주 정부 부서에서 이제 이 법인 설립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뭐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뭐 Corporation Division이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부르는 부서들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지만 하는 내용이나 업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설립 등기 서류라는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Secretary of State에 등록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국세청이라고 하는 IRS에 우리가 이 주에 이러이러한 주에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스 아이디를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면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Articles of Incorporation이라는 등기 서류와 국세청에서 발행한 EIN 넘버가 준비가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서류를 2개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해주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뭐 개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뭐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소셜 번호도 있고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그런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제 아이디, 신분증만 추가가 되면 바로 개설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패스워드겠죠. 패스포드, 죄송합니다. 여권을 준비해서 가시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 가셔서 이제 본인 확인하고 계좌 개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제 일반 주식회사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뭐 LLC를 설명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회사를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회사를 이제 C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가장 베이직한 형태의 회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 컵이라는 형태로 이제 회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S 코퍼레이션이라는 형태는 이제 C 코퍼레이션하고 S 코퍼레이션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그 부분은 텍스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 코퍼레이션은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더블 텍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1년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총 수입이 100만 불인데 경비나 이런 거 다 빼고 만약에 10만 불의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은 법인세, 코퍼레이션 텍스를 스테이트에 내는 코퍼레이션 텍스가 있고 페더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내는 페더럴 정부에 내는 페더럴 코퍼레이션 텍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더럴 코퍼레이션 텍스는 50개 주가 다 동일한 레이스로 내게 됩니다. 그 페더럴 코퍼레이션 텍스는 한 21%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코퍼레이션 텍스는 주마다 좀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8.84%입니다. 8.84%. 뭐 약간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코퍼레이션 텍스가 없는 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오밍, 네바다,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뭐 이런 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코퍼레이션 텍스가 없는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하고 이게 비교했을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가 8.84%니까 이 주들은 그냥 산술적으로는 8.84%를 덜 내게 유리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불에 대해서 이제 코퍼레이션 텍스를 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페더럴 정부에 21%를 내니까 2만 1,000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8.84%를 내야 되니까 8,800불을 또 텍스로 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코퍼레이션 텍스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코퍼레이션 텍스, 스테이트 코퍼레이션 텍스가 없는 4개 주는 이 코퍼레이션 텍스 비율만큼 이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코퍼레이션하고 S코퍼레이션은 그 IRS의 세금 기준으로 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C코퍼레이션은 더블 텍스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0만 불의 이 그 회사 수익이 생겼으면 거기서 이제 페더럴 텍스 내고 스테이트 텍스를 낸 나머지 또 순수한 또 수익이 남겠죠. 예를 들어서 한 3만 불 정도를 내면 한 7만 불 정도가 남겠죠. 그 7만 불은 또 주주가 그 주주의 투자 부분, 지분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가져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그 100%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렇다고 하면은 7만 불을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은 그 7만 불에 대해서 또 배당 소득으로 한 15% 정도의 배당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그 10만 불에 대해 그 법인 소득에 대해서 코퍼레이션 레벨에서 세금을 내고 3만 불을 내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내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디비주얼 레벨 그러니까 개인이 또 남아있는 그 7만 불에 대해서 또 15%의 또 그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지금 더블 텍스트가 된 거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C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S코퍼레이션은 뭐냐면 S코퍼레이션의 이 S는 제가 알기로는 S 챕터라고 그래서 IRS에서 별도로 세금적인 분류를 법인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는 이제 스몰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규모의 법인인 경우에는 아까 C 코퍼레이션에서 했던 그 형태의 이제 더블 텍스트를 안 하고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합쳐서 한 번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이제 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제 이 S 코퍼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이제 S 코퍼레이션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주주는 개인이나 또는 트러스트, 신탁이나 유산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인도 하나의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신탁 자산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유산 자산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업자 파트너십이라든지 그 주식회사는 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소규모의 개인이라든지 신탁, 그다음에 유산 자산에 대해서 조그만 규모의 그런 주체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여야 됩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이제 S코퍼레이션만 또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또 이제 이민법에서 말하는 그 영주권자랑 그 세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랑 또 다릅니다. 근데 이민법에서 얘기하는 영주권자는 진짜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가 받은 그 영주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를 얘기하는데, 이 세금 텍스법에서 미국 세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는 그 영주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182일 이상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한 사람을 이제 세법상 이제 그런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세무사랑 의논해서 내가 S코퍼레이션으로 정말 신청하기 위해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자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뭐 주주 수가 101명이라든지 150명 되는 큰 대기업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식의 종류는 한 종류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커먼 쉐어가 있고 아니면 뭐 프리퍼드라고 해서 우선주가 있고 일반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S코퍼레이션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이익과 손실은 주주의 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이거는 뭐 법인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코퍼레이션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S코퍼레이션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 설립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다가 S-일렉션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신청서에는 그 각 주주의 이름과 뭐 소셜 번호, 주소, 지분, 뭐 지분의 퍼센테이지, 지분 취득일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 S 코퍼레이션 일렉션이라는 신청서를 법인 설립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작성해서 국세청에 꼭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S 코퍼레이션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90일이 지나서 나는 S 코퍼레이션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90일을 초과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추가로 설명하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S코퍼레이션의 이제 취득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LA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LAC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반 커퍼레이션하고 개인 사업자, 그리고 파트너십,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장점만 모아놓은 하이브리드 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개인 사업자는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 해서 한국의 개인 사업자하고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동업자 관계.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는 혼자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뭐 여러 사람이 개인 사업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동업자 관계로 사업을 하는 걸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나중에 파트너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파트너십은 또 제네럴 파트너십, 뭐 리미티드 파트너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제너럴 파트너십인데 이 파트너십의 핵심적인 개념은 이 동업자끼리 서로 간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동업자 관계로 제너럴 파트너십을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정해서 모든 사업도 진행할 수가 있고 수익에 대해서도 다 두 사람이 결정해서 이익을 두 사람이 분배할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두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 B라는 사람도 연대해서 A의 책임까지 다 져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도 자기가 독박을 써야 되는 거랑 똑같이 이 파트너십도 내 잘못뿐만 아니라 상대의 파트너의 잘못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unlimited liability, 무한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파트너십과 솔 프라이더십의 단점이죠. 가장 큰 단점. 뭐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류도 준비하는 것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익도 나오면 그냥 딱 두 사람이 나누거나 혼자 가질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책임도 개인이 연대로 져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코퍼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이 제한되는 거죠. 내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니까 책임이 제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LLC는 이 개인의 프로프라이더십 발음하기가 항상 힘든데 이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파트너십, 동업자 사업체, 그다음에 코퍼레이션의 장점을 모아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긴 하지만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LC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파트너십의 장점을 섞여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사업자하고 파트너십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적인 경영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LLC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LLC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반 코퍼레이션은 주주죠. 주인을 주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쉐어홀더라고 하고, 근데 이제 LLC는 이 주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고, 이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뭐 회원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데, 영어로는 멤버입니다. 멤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파트너십하고 개인 그 사업자의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 주주는 뭐 여러 사람이고 많은 그런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멤버라고 해가지고 그 회원 몇 명의 그런 특정된 사람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LLC는 멤버라고 부릅니다. 주식회사는 쉐어홀더, 주주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처럼 다른 동업자의 동의나 법인의 경우처럼 다른 이사의 동의 없이 혼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동업자가 멤버가 2명인 경우에는 당연히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LLC가 1인인 경우,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솔 멤버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혼자인 경우에는 굳이 이거는 이제 LLC는 약간의 이제 법인 형태도 띠고 있지만 나 혼자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가 뭐 저기 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 상장을 해갖고 상정을 해서 뭐 어떤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뭐 지분이 많은 사람과 지분이 없는 사람이 합쳐서서 의논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 LLC는 혼자 주주인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에 있어서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처럼 무한적으로 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LLC 같은 경우는 뭐 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는 그 멤버 간의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 운영 계약서라고 하죠. 운영 계약서. 이제 일반 법인에는 바이로스라고 해서 정관이 있고 뭐 미닛이라고 해서 이사의 결의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C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는 운영 계약서 이것만 작성하시면 멤버 간에 서로 간에 합의만 있으면 그 안에서 뭐든지 결정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LAC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보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그런 편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LL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십과 개인 사업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책임에 있어서는 자기가 출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멤버가 솔 멤버예요. 혼자 멤버고 혼자가 뭐 사업을 하면서 만불에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이 LLC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100만 불이 났다. 그래도 이 멤버는 만불의 책임만 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99만 불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떠안고 이제 산화를 하는 거죠. 법인이 떠안기 때문에 개인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뭐 이거는 순수하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멤버가 뭐 배임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불법 행위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은 개인적으로 져야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는 출자의 범위로 제한된다. 이게 LLC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C코퍼레이션의 장점, C코퍼레이션의 단점이죠.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 그거는 그렇지만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S코퍼레이션은 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S코퍼레이션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이 LLC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C코퍼레이션은 법인 차원에서 한번 세금을 내고 법인 차원에서 세금을 내고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또 배당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지만
이 LLC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각 주주인 멤버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할당된 이익에 한 번만 과세될 수 있도록 이제 무사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코퍼레이션하고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LC에서 발생한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합쳐서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텍스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금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 LLC는 일반 코퍼레이션에 비해서 작성해야 하고 보관해야 될 서류의 종류와 의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아티클스 오브 인코퍼레이션을 작성해서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그 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바이로스라는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오르가니제이셔널 미팅이라고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이 법인을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임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인코퍼레이터 발기인이 또 그 서류를 작성해서 또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이 설립하고 나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최초에 제1회의 이니셜 쉐어홀더 미팅도 해야 되고,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이니셜 보드 오브 디렉터스의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사의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고 서류도 또 작성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출자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출자에 대해서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 발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탁 서티피케이트 주식 증서뿐만 아니라 스탁 리저라는 주식 발행 장부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꼼꼼히 챙겨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LAC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는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식 증서에 해당하는 멤버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하면 지분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애뉴얼리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뭐 이사회 결의서도 이사회도 해야 되지만, LLC 같은 경우는 그런 의무가 없어서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장점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익 분배를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배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70%, B라는 사람이 3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만 불의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그 지분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10만 불 가져가고 B라는 사람이 3만 불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고요. 그런데 LLC 같은 경우는 이 멤버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이익의 배분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B라는 사람은 30%의 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70대 30이지만 이 B라는 사람이 30%지만 회사 일은 이 사람이 다 도맡아서 하고 일도 한다. 이 70%를 가진 사람은 투자만 했을 뿐이지 회사 일을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A라는 사람이 동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출자만 했을 뿐이지 회사 일은 B가 다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한 20% 정도의 이익을 더 주고 싶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만 된다면 이익의 배분을 50%대 50%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랑 다른 이익 분배의 유연성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다르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LAC 같은 경우는 지분을 퍼센테이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당 뭐 1불의 주식을 100만 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A라는 주주는 뭐 7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당 1불에 70만 주면 70만 불의 그런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 증서에 주식 넘버 1, 그리고 주식수 70만 불, 그리고 주식 가격 1불에서 주식 증서가 그렇게 딱 확정이, 주식 가격, 그다음에 총 주식수, 그다음에 총 뭐 주식 가격, 그다음에 뭐 주식의 수, 이것까지도 결정이 되지만 LL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정되지 않고요. 멤버가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퍼센테이지로 지분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식 그 주당 가격을 정할 필요도 없고 지분으로만 서로 간에 멤버 간에 확정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일반 주식회사랑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점만 많은 LLC가 정말 단점은 없는지 한번 이제 단점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조금 뭐 이게 뭐 단점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인에 대한 단점은 아니고요. 일반 개인 사업자와 파트너십에 비해서 뭐 법인을 등록해야 되고 뭐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해야 되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든다. 그렇지만 법인의 일반 C코퍼레이션에 비해서 더 드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파트너십에 비해서 조금 절차가 조금 한 단계 더 많고 서류가 몇 가지 많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더 든다. 뭐 이런 건데 일반 코퍼레이션에 비하면은 뭐 그거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뭐 많이 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단점일 수가 있는데요. LLC의 소유권은 법인보다 양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자 솔 멤버일 경우에는 뭐 누구한테 양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멤버가 나니까 혼자니까 나 혼자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멤버가 2명이나 3명일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나는 여기에 LLC 사업을 안 하고 내 지분을 퍼센테이지를 양도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멤버의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뭐 서로 간에 또 이런 합의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first purchase right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는 운영 계획서 안에 멤버들 간에 이렇게 합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 A가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분을 팔려고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멤버들이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할 경우에는 제3자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소유권을 다른 멤버의 동의 없이는 팔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너럴 파트너십 동업자 관계에서 발생한 아주 그런 형태에서 발생한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제한 없이 자기 지분을 제3자한테 다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지분의 양도라든지 소유권의 양도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이제 법인의 종류와 뭐 장단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법인의 종류에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 코퍼레이션과 LLC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일반 코퍼레이션은 세법적으로 C 코퍼레이션하고 S 코퍼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LLC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C 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를 하는 법인체다. 그리고 S 코퍼레이션은 소규모 사업체, 그다음에 뭐 시민권자라든지 미국의 영주권자 이상 거주하고 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야 되지만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LLC는 개인 사업자, 동업자, 법인의 장점만 모은 뭐 하이브리드 법인체다. 가장 장점만 모은 좋은 법인체일 수가 있다. 그 장점으로는 독자적인 판단과 경영이 가능하다. 뭐 이거는 솔 멤버의 경우에 가능한 거지만 개인 사업자와 뭐 파트너십의 장점에서 나온 성격이고 그 다음에 S 코퍼레이션처럼 개인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에 비해서 관리해야 될 서류와 뭐 작성해야 될 서류와 뭐 의무가 좀 적다. 뭐 이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멤버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있다. 다른 멤버의 그런 동의를 받아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이제 일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법인 형태인 커퍼레이션하고 LLC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하고 성격하고 그다음에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뭐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드리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은 일반 커퍼레이션은 또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린 커퍼니하고 도메스틱 커퍼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이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다른 독자적인 그런 주제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포린